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인데 아주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죠. 이번에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얼마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0%,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하고 똑같습니다. 평화민주당이 0.5%, 바른미래당이 8%, 자유한국당이 11%입니다. 11%. 정의당이 12%예요. 무당파가 28%입니다. 무당파가 28%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이 정당 지지율은 원래 들어와서 똑 그대로입니다. 늘지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에는 지지율이 50%였어요. 이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10%가 어디로 가느냐? 정의당으로 갑니다. 정의당. 자유한국당으로 안 가요. 자유한국당으로 안 갑니다. 자유한국당은 110석을 넘는 제2당인데 10석도 안 되는 정의당보다 지지율이 1%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분석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내가 보수라면서도 자유한국당 지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 반감의 원인은 첫째는 자유한국당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재판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출당까지 시켰다. 이게 겹친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에 앞장서고 더구나 억울하게 고생하는 정치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뒤에 칼을 꽂았다. 홍준표 대표였을 때. 그것이 겹쳐가지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정희 지지자입니다. 박정희 지지와 박근혜 지지가 거의 같죠. 그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중입니다. 하나는 탄핵에 찬성했다. 두 번째는 출당시켰다. 이것 때문에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을 배신정당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해서 보수가 분열되어 버렸다. 보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었어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때 40%가 됐는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은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그나마 이게 한 군데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렸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보수가 뭉쳐도 힘겨운 판에 보수가 다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분열도 양쪽으로 분열되는 양분이 아니라 이 보수표가 어디로 흩어졌느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세 군데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지지율 11%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대한민국의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거꾸로 말하면은 보수가 대동단결하면 이기고 좌파가 자충수를 부리지 않고 반성하면은 좌파가 이긴다. 이런 뜻이죠. 보수 분열사를 요약을 하면은 김영삼 때부터 시작된 거죠. 보수 분열은 김영삼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등장하고 나서 전 정권을 다 부정해버리니까 보수 세력의 일각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JP를 쫓아내니까 JP가 자민련이라는 충청도 당을 만들고 충청도 세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97년 대선 때는 이인제도 나가고 JP는 DJ 쪽으로 가버리고 해서 구조상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를 이회창 씨가 쳤어요. 30여만 표, 39만 표가. 여기서 보수의 분열이 시작됐습니다. 보수의 분열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김영삼 대통령의 부정적 역사관에서 시작됐어요. 이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역사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자랑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앞에 문민정부 아닌 거는 다 정통성이 없다. 대한민국 정통성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바로 문민정부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승만, 박정희 다 부정하고 전두환, 노태우 부정하고 그러다가 자기 부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보수가 반발한 게 결국 97년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닌데 바깥에서 딱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더욱더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는 잊어버려야 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 괜히 들쑤셔서는 안 되고 이건 다 지나간 걸로 하고 앞으로 과거와 같은 무슨 냉전 수구 반공 보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옷을 한번 입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갔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홍준표의 박근혜 출당이 바로 그런 계산이었는데 박근혜 지지가 너무 약하니까 박근혜를 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겠지라고 계산을 했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이탈을 해버렸어요. 박근혜 지지 뒤에 박정희 지지가 있다는 걸 몰라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70%, 80%가 박정희 표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박근혜 씨 보고 찍은 게 아니라 박정희, 유경수 보고 찍은 사람이 더 많죠? 네. 이게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지. 박근혜 씨가 뭐 지지율도 한때 5%, 10%밖에 안 됐으니까 잘라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로 찍을 거다. 그게 민심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역사를 잘못 읽는 겁니다.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란 걸 잊어버리니까 무시하니까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데 함정에 빠져요. 무슨 계산해보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참한 모습이 진행되는데 저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문제를 듣고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이게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예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등소평이 문화대혁명 때 숙청이 돼가지고 저 귀양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인가 누군가는 뭐 얻어맞아가지고 병신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등소평이가 1977년에 다시 실권을 잡은 다음에 중국을 개방으로 끌고 가기 전에 우선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가 역사 문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실권을 잡은 사람은 문화대혁명 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던 모택동과 그 밑에 있었던 4인방, 그 모택동의 후처인 강청 등을 비롯해가지고 4인방을 잡아 넣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모택동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정대로 하면은 모택동을 다 파묻어버리고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모택동 지지 세력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박정희 지지 세력이 많은 것처럼. 모택동이가 중국을 공산 통일한 것은 엄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등소평이가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모택동을 절대 부정하면 안 된다.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것은 10년 동안 일으켰습니다만, 이것은 대란을 일으켰는데, 이건 반란이다, 반란. 이것은 엄중히 논평하더라도 모택동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도 문화대혁명 때 고생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서야 한다. 나는 뭘 잘못했느냐? 모택동 동지가 그런 실수하는 것을 내가 말리지 못했다. 그 부분만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정리한 게 중국 공산당 역사의 약간의 문제라는 논문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은 모택동을 높게 평가합니다. 공산 통일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것은 모택동이가 일으킨 내란이라고 그래요. 내란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손을 잡고 이 내란을 진압을 했다. 이렇게 씁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모택동이 잘한 게 많다. 모택동을 부정할 수 없다. 모택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요약하면 모택동이가 잘한 게 7, 못한 게 한 3쯤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분열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등소평이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자들, 모택동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듯이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부정했던 식으로 했으면은 거기도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모택동파하고 등소평파로 분열됐을 겁니다. 분열되면은 절대로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안 되면은, 내부 통일이 안 되면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아주 슬기롭게 현명하게 정리를 했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자유한국당 만나면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박근혜 충성파들, 이른바 친박,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사람들, 비박이라고 그러죠. 탄핵파. 두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대한대요.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논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어요. 친박 세력은 어떻게 잘못했냐? 박근혜 대통령을 사고 돌면서 당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총선 공정 과정에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들었어요. 유승민 한 사람 떨어뜨리려고. 그 잘못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선거에서 졌으면은 당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또 우리가 당권을 갖겠다고 해가지고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또 대표로 세워가지고 하니까 김무성 이 사람들 주도하는 비박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탄핵에 앞장선 거예요. 그럼 탄핵파의 잘못은 뭐냐? 그럼 좌파하고 싸운, 김정은과 싸운
우파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한 것. 이것은 이념적 배신이죠. 그때 탄핵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이 좌파한테 넘어간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치적 오판을 한 거죠. 그 잘못. 그럼 어느 게 더 큰 잘못이냐? 이거 따져봤자 계산 불가능입니다.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 또 양쪽이 다 잘못한 건 또 뭐냐? 그런 박근혜를 출당시킨 것. 출당시킨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박근혜 시대 9년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 역사에서 단절시키려고 한 것. 이것은 양쪽이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사죄. 그러나 서로 누가 잘못했니 자기들끼리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돼요. 다 국민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은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사과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야지. 지금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은 지금 억울하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합니다. 인권 탄압입니다. 이거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구속 재판. 원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 재판을 하는데 두 대통령이 도망갈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속 풀고 불구속 재판 해야 된다. 그리고 등소평이가 했듯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짜게 잡아도 07과 3은 돼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한국이 제일 잘 극복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에 대해서 대처 잘못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라 살림을 좀 알뜰하게 살 거냐 해가지고 4대 개혁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잘한 게 많아요. 잘한 게 8, 2가 될지 7, 3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명박 박근혜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지우겠다고 이 정권은 하지만은 보수 세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는 역사를 이어가는 세력입니다. 역사를 단절하고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좌파입니다. 역사는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위를 알아야 돼요. 보수는 아래 위를 알고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태어날 사람을 이어주는 게 그게 바로 보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과 지금보다 한 100배쯤 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자유와 한국을 지키겠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그 죄를 갚는 방법은 당명이 자유한국당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걸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문서로. 딱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면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친박이고 비박이고 탄핵하고 뭐 이제부터 그런 말 안 쓴다. 앞으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요 문서 하나로 설명을 다 한다. 그렇게 해야 과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가 정리가 돼야지 과거를 덮는다. 박근혜를 덮는다. 박근혜를 잊자 하는 식으로는 떠나간 보수 세력의 마음을 절대 돌릴 수 없다는 게 오늘 제가 여론조사를 보고 거듭 느꼈습니다.